친정 아버지 이용희. 우리 집 마당에는 체리나무 한 그루가 있다. 10년은 좋기 넘어 해마다 열매 양도 늘어간다. 매화나무 꽃이 피었다지고 벚꽃이 피어날 즈음이면 어김없이 하얀 꽃을 피운다. 한 그루의 나무가 마치 하나의 꽃다발이라도 되는 듯 빈틈없이 꽃송이를 가득 한다. 그만큼 많은 꽃눈이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나 보다. 아무것도 없는 듯 가지만 앙상하던 그 나무가 겨울을 지나고 나면 꽃눈마다 꽃을 피우는 것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뿐인가 꽃이 지면 나무 아래 마당이 온통 하얀 꽃의 수가 놓여진다. 그 꽃이 만든 하얀 카펫을 밟으면 마치 선녀라도 되는 느낌이다. 밟히면 이지러질세라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길까지 덮는 꽃은 길도 꽃길을 만든다. 겨울에 하얀 눈을 밟을 때처럼 발자국을 남기며 꽃길을 걷는다. 그 꽃도 모두 마르고 시들어 누런색이 되어갈 무렵이면 바람이 남기고 간 나머지 꽃잎들은 빗자루에 쓸려 화단의 거름으로 덮어진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에 아쉬움은 없다. 꽃이 지고 난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쌀알보다 더 작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가 자라듯 통통해진다. 100일이 된 아기가 달덩이 얼굴이 되는 듯한 무렵이면 초록 열매는 물이 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주 엷은 노랑병아리 같은 느낌이다. 그러다가 사내가 진달래꽃 색깔로 물들 때쯤이면 체리 열매도 분홍이 된다. 그럴 때면 나무 가득 아기를 달고 있는 듯하여 더 자주 다가가게 된다.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하는가 보다. 다산의 인부이기라도 하듯 자주 물을 준다. 딸린 식구가 많아지면 갈증도 더 심해질 것은 분명하기에 나도 열매들의 안색을 눈여겨 살펴보게 된다. 그 체리가 익어서 무거워져 휘어질 때쯤이면 아이들을 부른다.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행사다. 사다리를 세워놓고 아이를 사다리에 올리고 직접 따먹는 것을 볼 때면 내 입안에 들어가는 열매의 맛보다 더 달콤하다. 딸은 카메라를 들고 이 시간을 남기기에 바쁘고 온 식구가 나무에 매달려 몸도 마음도 나무처럼 휘청인다. 마당 한편에 숯불을 펴고 고기를 굽는 것으로 수확의 시간은 이어진다. 나누어 주고 싶은 이웃들을 손가락을 꼽아가며 담아들고 아이들은 떠난다. 이제 남은 것은 사위의 배려로 남긴 한쪽 가지의 체리뿐이다. 해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가지는 남겨두고 간다. 두고 따듯이라는 따뜻한 마음이다. 그렇게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다. 마루 끝에 앉아 남아있는 농익은 열매들을 보다가 문득 저 나무를 우리 집에 보내주신 지인이 생각난다. 해마다 그분을 모셔서 이렇게 봄마다 겪는 기쁨을 전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뿐이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몇 해가 지났기에 이번에는 그분을 초대하기로 한다. 그분과 함께 40여 년 전에 지냈던 분들도 떠오른다. 몇 분을 함께 초대하기로 한다. 마치 체리나무의 친정아버지를 모시는 듯한 느낌이다. 시집보낸 딸이 제 구실은 잘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다. 초대를 하고 나서 그분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하고 나무를 바라본다. 높다란 가지부터 후줄근하다. 체리를 따면서 잡았다 놓은 가지들이 제자리를 못 찾아간 것 같다.
마치 농장주에게 폐악질을 당한 것 같은 소작인의 모습 같다. 호강은커녕 감당하기 힘든 일로 허덕이며 살아온 것 같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빨간 열매들은 흔적도 없고 열매를 따느라 떨어진 잎들을 비로 쓸어낸 자리만 남았다. 예전 시댁에 오신 친정아버지가 생각난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살림을 나고는 시집살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터다. 때문에 시댁에서 친정아버지를 배울 일은 없다. 그런데 꼭 2번 그럴 일이 있었다. 시아버님과 친구이셨던 친정아버지가 천식으로 누워 계시던 아버님의 병문안을 오셨을 때가 그 첫 번째 방문이다. 2분이 드실 다과상을 내어드리고 방을 나왔다. 어서 일어나 나와 다녀야지. 그러다가 안진뱅이 되면 어쩌려고. 오랫동안 무슨 말씀인가를 건네시다가 친구인 사돈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남기시던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잔잔하다. 그리고 2번째는 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돈으로 문상을 오셨던 아버지의 방문이다. 떡고리를 할아버님 제사상 앞에 놓고 아버지는 절을 하시고 나는 옆에서 곡을 하였다. 그때 곡소리가 나오지 않아 무척 힘들었던 생각뿐이다. 친정아버지는 며느리가 되어서 곡도 제대로 못하나 하고 속으로 부끄럽진 않으셨을까. 2번의 절로 예를 갖추시고 상 앞을 떠나시는 아버지에게 딸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 저 체리나무를 바라보는 지인의 모습에서 꼭 예전의 친정아버지 같은 눈빛을 읽는다. 이왕이면 체리를 수확하기 전 풍성한 빨간 열매들을 보여드렸어야 했을 것 같아 부끄럽다. 시집와서 몇 해 동안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이 집 주인을 기쁘게 했다고 보여드려야 하지 않았을까. 남편은 남아있던 가지를 뚝뚝 꺾어 지인들에게 건넨다. 모두들 예쁘다고 손에받아 드신다. 집에 가져다 걸어야지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다른 분들의 웃음으로 이 저녁의 만찬은 시작된다. 난로에서는 고기가 구워지고 나누는 술잔에서 옛날이 회생한다. 체리나무를 시집보낸 그분은 나무가 뚝뚝 꺾일 때 가슴이 아리진 않았을까. 이야기는 끝도 없이 옛날로 돌아가고 웃음소리뿐인데 열매를 다 털리고 후줄구리 서 있는 저 체리나무는 왜 비에 젖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인 같아 보이는 것일까. 문간에 아버지가 서 계시는 듯하여 환하게 웃어 본다.